송가이브 TV의 송호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왜 우리 사는 빨간 날 일해야 해? 아니면 연차로 해야 돼? 하는 그 의문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민간기업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법정 공휴일을 민간에까지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정 공휴일을 민간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 그래서 요거를 요 1, 2, 3 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2020년 1월 1일부터 법정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의무화되었다. 이미 시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7월 달이니까 올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법정 공휴일이 민간에 적용이 됐다는 이야기는 휴일 근로시 빨간 날 일을 하면 대체 휴일을 주든지 아니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근로자들한테 놀면 무급, 일을 시키면 지금부터는 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300 이상 사업장은 이게 실감이 안 납니다. 왜 안 나느냐? 이미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돼 있어서 이미 빨간 날 다 놀았습니다. 만약에 휴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휴일도 줬고, 그렇지 않으면 특근 수당을 줘서 다 이미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올해 1일부터 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감흥이 없습니다. 단계적 시행에 있어서 300 이하 사업장은 2021년, 2022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계속 시청을 하시게 되면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겠구나,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법정 공휴일이 뭐냐 하면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휴일이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민간기업에서는 놀면 무급 아니면 연차 아니면 출근해서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법정 공휴일은 우리 기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동안에 단지 우리 기업에는 법정 휴일이 있었어요. 법정 휴일 뭐냐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간 근로를 했을 때 주어지는 주휴일입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에서 일주간 열심히 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는 하루에 1회 휴일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정 휴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주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소정의 근로시간, 요즘 소정의 근로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5시간이죠. 일주일에 15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주휴수당을 줍니다. 그게 요 주휴일입니다. 그걸 뜻하는 게 되죠. 그래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든 근로기준법이든 항상 보면 상시 근로자 몇 명 해서 근로자 숫자로 해서 어떤 역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사업장이 대기업이다, 중소기업 이상 크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300인 이상부터 또 미리 마음의 준비라든지 어떤 회사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준비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올해부터 300 이상 사업장이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내명량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그림을 보면 관공서죠.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 휴일, 법정 휴일은 기업 휴일이다. 그래서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상에서 보장하는 주일, 일주일에 소정 근로시간을 이상을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에 1회의 휴일을 부여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법정 휴일 중에 그거 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노동절이죠. 노동절 날입니다. 요게 법정 휴일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 공휴일은 좀 전에 말씀드린 관공서의 휴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은 그 정부가 필요해서 얼마 전에 우리 투표가 있어서 투표날도 임시공휴일이었죠. 그 다음에 올림픽 개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휴일하고 겹쳤을 때 대체하는 휴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겹쳤을 때 그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공휴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체 공휴일은 무조건 다 빨간 날이 전부 대체 공휴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보시면 대체 공휴일은 설, 추석, 설 3일, 추석 3일 연휴죠. 요거하고 어린이날, 이런 부분들이 일요일에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특이한 거는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쳐도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 겹쳐도 대체 공휴일로 한다. 그러면 토요일이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럼 일요일 노는 날이었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놀고,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언제입니까? 일요일이죠. 꼭 일요일 날이 아니더라도 토요일 날 어린이날이 되면 토일, 월까지 이렇게 대체 공휴일 해서 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을 공휴일이라 하지 않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주휴일을 부여하기 때문에 공휴일은 일요일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선생님들 지금 궁금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300인 이상은 20년 1월 1일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인부터 300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0인에서 299인까지 기업이죠. 요거는 21년 1월 1일입니다. 앞으로 6개월입니다. 6개월 지나면 30인 계약까지는 그 빨간 날 볼 수 있습니다. 빨간 날 근무하게 되면 대체율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권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연차는 다른 날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1년이 더 경과하면 22년 1월이 되면 5인에서 29인까지가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2년 앞으로 1년 반만 지나고 나면 전 기업체가, 전 근로자가 여기에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휴일이 몇 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휴일, 요거는 사전적 의미로 있는데 공무원들의 휴일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러면 국경일 중에 3.1절 하나, 강복절 2개, 개천절 3개, 한글날 4개, 그 다음에 신정 5개, 어린이날, 현충일 6개, 어린이날 7개, 석가탄신일 8개, 크리스마스 9개, 그 다음에 설하고 추석은 며칠씩입니까? 연휴 3일씩이죠. 그러면 9일에다가 3일이니까 6일이죠. 6일 더하면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은 15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대체 공휴일이 생긴다든지 하면 이 숫자에서 늘어나겠죠. 임시 공휴일이 또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올해 공휴일 총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신정, 설날이 25일 토요일이죠. 설날은 3일입니다. 앞뒤로 해서 토요일이 설날이니까 24, 25, 26이 되겠죠. 24, 25, 26, 26일이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대체한다 이랬죠. 그래서 27일이 대체됐습니다. 그래서 24, 27일까지 3일이 아니고 4일을 쉬게 됐죠. 그 다음에 1월 1일 3일절. 이거는 3월 1일이 일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 안 되죠.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또 뭡니까? 어린이날 외에는 대체공휴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요일이지만 억울하게 그냥 갑니다. 그 다음에 4월 15일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 다음에 30일날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에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토요일, 일요일날 다 대체가 되는데 화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6월 6일 현충일 토요일입니다.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광복절 8월 15일 9월달 공휴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월달 10월 1일 추석이에요. 그럼 추석도 앞에 하루 뒤에 하루 해서 앞뒤로 하루씩 해서 3일이죠. 그래서 9월 30일 수요일, 10월 1일 목요일, 10월 1일 금요일. 여기 일요일이 안 끼입니다. 그래서 대체 휴일이 하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천절 10월 3일 9일 한글날 11월 공휴일 없고
12월 25일 성탄절 이렇게 해서 올해 공휴일은 15개 플러스 2개입니다. 그리고 17개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휴일이 하나 있었고요. 국회의원 선거일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15개에서 이 2개가 붙어져서 총 17개의 공휴일이 2020년도에 있습니다. 자, 대체하는 데 있어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전에 근로자 대표라든지 근로자들하고 서면 합의를 해서 24시간 전에 고지를 해야 됩니다. 이 고지를 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복직을 날 8월 15일이죠. 8월 15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보고가죠. 8월 15일이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우리가 물건 납품도 해야 되고 해서 일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8월 16일이 일요일이고 그러면 요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무슨 날입니까? 월요일이죠. 요 월요일이 15일, 16일, 8월 17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8월 15일이지만 우리 일 좀 하자. 지금 바쁘다. 이렇게 해서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하고 공지를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휴일을 대체해서 17일 죽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16일까지 일을 다 하고 납품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7일 또 일을 좀 해주라. 그렇게 되면 8월 17일은 평일이지만 휴일을 대체가 왔기 때문에 유급휴무죠. 휴무를 쉬면 유급휴무고 그렇지 않으면 휴일수당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을 대체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주 52시간은 준수를 해라. 그래서 지금 주 52시간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는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법은 시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겠다. 법을 유예시킨 게 아니고 법은 시행은 됐지만 단속을 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줍니다. 그래서 5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되는데 지금 별 준수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죠. 그렇지만 1년 유예를 줬으니까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서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거니까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휴일근로, 할증, 잘 아시지만 연장근로 우리 잔업이죠. 잔업을 하면 50%, 2시간 잔업을 했다. 그럼 50%는 1시간이니까 3시간에 대한 돈을 지급하고 휴일 근로 노는 날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토요일인데 일을 했어요. 8시간 안에 끝냈으면 50%에서 12시간. 그 다음에 안 된다. 일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10시간을 했어요. 그럼 8시간에 대해서는 50%, 이 2시간에 대해서는 100%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시간에 2시간, 8시간에 50% 4시간 이렇게 해서 총 16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돼야 되겠습니다. 야간 근로는 시간을 잘 아시면 됩니다. 야간 근로를 하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를 야간 근로를 합니다. 야간 근로도 마찬가지 그렇게 지급이 똑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휴일 대체가 인정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같이 근로자와 협의를 하고 난 뒤에 20시간 내에 고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지하지 않으면 이건 무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면 합의하고 고지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은 절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영상을 들으시고 법정 공휴일이 민간기업까지 확대히 적용되는 게 우리 사업장은 내년이구나 1월 1일이구나 아니면 22년 1월 1일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휴일날 놀아야 되고 일하게 되면 대체 휴일을 받든지 돈도 받으시고 연차는 또 휴일을 피해서 다른 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으니까 잘 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